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주도할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출범했습니다. 내년 초 지도부 교체 등을 앞두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대규모 물갈이를 단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도 여야의 공방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외부 인사들을 영입했는데 이 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요? 네, 7명인데요. 네. 당연직으로 당내 인사 3명이 있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하지만 전권을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사실상의 위원장은 전원책 변호사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3명의 외부 인사들을 인선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인선 발표가 좀 며칠 늦어지면서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최종 발표가 끝났고요. 네. 이 전주혜 변호사와 이진곤 전 사실은 새누리당 당시 윤리위원장이었던 분이 이미 내정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이 합류가 됐는데요. 이분은 이 발표가 되자마자 2005년도에 명품 핸드백 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무혐의를 받은 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는 칼잡이라는 그런 네.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할 1순위인 당협위원장들을 그렇습니다. 물갈이하는 자격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심사 기준도 어느 정도 나왔죠? 네,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세부적이진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253명입니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어찌 보면 차기 총선에 가장 유력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입지를 점하는 네. 그런 위치입니다. 이 중에 한 30% 정도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애초에 나왔었고요. 결국은 이제 전원책 위원이 주도하는 이 물갈이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가가 이제 핵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중요한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 네. 두 번째는 도덕성. 이 2가지가 보수주의 정당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기본 덕목이다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셈인데 전원책 위원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 병역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이 2가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격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과연 이러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적용될지 또 세부 방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의 원로들을 어떻게 할지 이 네.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전원책 변호사의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네, 과연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2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이 김무성 의원만은 아니지만 김무성 의원 등 대선 주자급 인사들에게 칼날을 겨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비호하는 느낌이었고 네.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알아서 빠질 것이다 또 이런 아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큰 그릇이라면 알아서 빠질 것이다. 사실 김무성 의원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이 국정감사장에는 얼굴이 네. 보이고 있지만 차기 총선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정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원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진 원로들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이 계파의 핵심들이거든요. 보면은 친박 있죠, 비박 있죠. 이 김무성 의원이 거론되는 것은 김무성계가 아직 살아 있는가? 또 지금 돌아온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친홍이 있죠. 이 외에 이제 여러 계파들이 과연 이제 전원책 의원의 지금 칼끝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차하면 일촉즉발, 반발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원책 의원도 어느 쪽을 좀 타겟팅하거나 네. 어느 쪽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과연 조강특위 어떻게 흘러갈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 측에서 정치 평론은 많이 했습니다만 네. 현실 정치의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반발도 네. 그겁니다.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현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어떻게 당을 혁신한단 말이냐 이렇게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의 기량을 발휘해서 네. 일부라도 말한 것의 일부라도 혁신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의외로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별로 이제 쓸모가 없었다. 들지 않는 칼이었다. 이게 확인된다면 아마 초기부터 상당한 내부 성토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정감사 얘기도 좀 해보죠. 어제가 둘째 날이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네.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파행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선서를 하고 나서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부를 했죠. 유은혜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우겨우 2번째 정회 때 어쨌든 이제 선서하고 인사말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장관을 호명하지 않고 흔히 우리가 장관을 호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차관을 부르는 의원들의 모습에 유은혜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 사실은 발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망신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돌이켜보면요. 네. 지난해는 국정감사가 올해만큼 뜨겁진 않았는데 정부 취임 초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 정부의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우리가 기사들을 살펴보면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어찌 보면 좀 이념 성향이 다른 또 인사들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지 않는 모습도 국민들의 일부 질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틀째 국정감사가 어제까지 진행이 됐고 오늘이 네. 이제 국정감사 사흘째인데 맞습니다. 뭐 한 이틀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소셜 미디어라든지 여론을 살펴보면 네. 논란이 있는 그런 인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있고. 역시 네. 장관도 있고요. 네. 의원들도 있는데 이 대목이 역시 정책국감과는 좀 거리가 있다. 첫날 이제 벵골 고양이가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퓨마 사살이 이제 너무 불쌍한 일이다. NSC가 뭐 주도했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이 고양이가 불쌍하다. 동물 학대 아니냐. 심지어는 동물 정치 쇼냐. 뭐 이런 이제 네티즌들의 비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선동열 이 국가대표 감독을 이제 질타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사과라든지 사퇴하든지 하시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일부 야구 팬들은 손혜원 의원의 질문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SNS 지난밤 사이에 보니까 또 손혜원 의원은 다소 억울하다는 뉘앙스의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화제 인물은 강경화 장관이었죠. 네. 사실은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오이사 조치를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게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발언으로까지 또 네. 연결이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결국 사과를 했는데 자, 오늘 이후에는 제가 보기엔 뭐 의원들의 성토 좀 이제 이 눈에 띄기 위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될 것 같은데 장관들의 발언은 상당히 좀 자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